아이 씨바브라더. 자 이제 남녀 갈등 때문에 또 이제 출산율이 낮아졌거든. 이런 부분 되게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래도 존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존중 같은 게 없고 서로 적이 돼서 싸우고 있어. 지금 분위기상, 풍념상. 예를 들어서 너 이태원 그때 뭐 참사라고 해갖고 작년에 뭐 사건 하나 있었지. 아, 그치. 뭐 할로윈인가? 그치. 그때 어땠어? 사람들 엄청 죽었잖아. 근데 CPR 같은 거 할 때 어땠어? 못해. CPR을? 남자가 여자 CPR을 못해. 나중에 큰일 날까봐. 이제 뭐 성추행 이런 걸로 신고당할까봐? 못한다니까. 그래갖고 막 여자 경찰 뭐 여자 119 소방대원 올 때까지 기다렸구나. 그러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야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지. 여자라서 죽었다가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 어떻게 보면 그거지. 그냥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자라서 죽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너 20대 때 연애할 때 어땠어? 그냥 편하게 하지. 지금은 연애 자체가 일단 부담되잖아. 야, 괜히 잘못 말 걸었다가 성추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법으로 이상하게 엮일 수가 있다는데 조심스럽게 되잖아. 그래서 연애를 더 안 하게 돼. 남녀 갈등의 그런 또 이슈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 결혼을 안 하게 되니 그만큼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는 거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IMF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노무현 정권 때 한번 또 크게 오르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 크게 오르면서 결혼의 최소 조건 중에 하나인 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오르니 사실은 이제 결혼을 또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생긴 거고. 그치,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를 어느 순간부터 생겨버린 남녀 갈등 때문에 연애부터 결혼까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출산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있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네. 지금 일본에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거긴 해. 나기초라는 마을이 있대. 나기초. 나기초. 그 마을에서는 불임 치료, 유산 조산 치료비 같은 거 싹 다 지원해주고 집이 한 68평 정도 되는 걸 출산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내면 살 수 있게끔 임대를 해주고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지급을 해줘. 재택 육아비를 지급을 해주고 고등학교부터 그 이후에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런 진학 비용까지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학비를 다 대준다라는 거지. 맞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애가 18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의료비 싹 다 무료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15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00만 원, 넷째를 낳으면 300만 원, 다섯째를 낳으면 500만 원 지급을 해줘. 1회 지급해주는 거지? 1회로 알고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집에 대한 부분이야. 68평인데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해. 임대지만. 너 같으면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아? 일본은 집이 좀 작잖아, 걔네들은. 근데 그 나라에서 68평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68평은 굉장히 큰 집이야. 근데 아파트는 아닐 거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전원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그걸 50만 원에 해준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 돈만 딸랑 주고 끝나는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도 나중에 도시로 간단 말이야.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집을 저렇게 아예 제공을 해줘 버리니까 이쪽 지역사회가 아예 커버리는 거야. 여기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출산율이 2014년에 1.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14명인가 그래. 2배가 넘게 올랐네.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문제도 크지.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맞벌이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부담된다고. 나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다면 거기 가서 아이 키우겠어. 그래. 거기 가면은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집부터 해서 어떤 교육이나 의료 이런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도 덜 갈 것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쪽까지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가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지. 그러면은 나는 아이를 뭐 하나든 둘이든 더 낳겠지. 자, 너가 경제활동 하는데 가까운 지역에 그런 곳이 생겨. 넌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 가지. 그치.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왜냐면 첫째를 낳았어. 첫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임대 아니야. 근데 둘째를 몇 년 있다 또 낳았어. 그럼 그 아이가 또 어른이 될 때까지 임대가 계속 유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 정책성이 유연하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 현재. 그럼 수도권에 직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도권에 이런 집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많이 지어야겠지. 이런 저택들을 집들을 많이 지어야겠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또 아파트가 그렇게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확실한 지원이 들어간다면 출산율이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은 동의해.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하게 뭐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행복주택 해갖고 보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뭐 한 셋이서 넷이서도 살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집들이 보면은 1.5룸 수준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들의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가 않는 거지. 그치. 못해도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도 가장 높고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의 집의 국민 평수라고 하지 보통 34평, 35평이란 말이야. 뭐 25평? 앞으로 뭐 25평이 국민 평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34평 정도 되는 국민 평수를 만일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의료, 교육 이런 어떤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나는 애를 더 낳을 의향이 있어. 결혼하는데도 부담이 덜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생리휴가 이런 거보다 생리휴가 차라리 없애고 생리휴가가 아닌 육아 월차를 따로 개념을 만드는 거지. 육아 월차를. 차라리 생리휴가 없애고 육아 월차를 만들면 내가 볼 때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개념을? 나는 그런 건 되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 식으로 뭐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 이거는 우리 어머니 세대도 문제가 있다고 봐. 우리 어머니 세대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딸들한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시집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본인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딸들한테 강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어.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뭐 나는 고생을 한다.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시집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다 맞춰놓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고. 물론 그럼 좋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다 맞춰놓고 결혼을 해. 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잘못됐다고. 이런 풍주들 부모들이 벌써 그런 걸 바라잖아. 내 딸은 아무한테나 시집 못 보내네.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잘못됐어. 그래갖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그만큼 덜하게 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자, 그럼 출산율을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좀 출산율을 잡을 수 있을까? 아까 내가 말해줬던 그 일본의 그 마을 그 정도 급의 지원이 들어가면
잡을 수 있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봐. 나는 그 정도면.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 문제. 그치. 집 문제인 것이고, 나머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이제 경제적인 지출이 없게끔, 너무 과하지 않게끔. 일본의 나기초라는 마을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집에 대한 부분을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걱정 없게 해주는, 그치. 그게 가장 메인인 거고, 출산을 하면 아예 그때부터 지원이 딱 들어가더라고. 출산을 했을 때 진짜 그런 부분은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오케이.